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에게 심각한 욕설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이 알려져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욕설을 들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들에게 참으로 끔찍한 일일 텐데요. 어찌된 일인지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구보다 밝게 웃고 힘차게 뛰어놀던 아이가 변한 것은 얼마 전부터였습니다. 집에서 부모의 눈치를 보고 구석에 숨어 잘 나오지 않으며 거울을 보면 소리를 지르거나 어딘가에 숨으려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뭐에 크게 놀란 건가? 아무튼 며칠 전부터 애가 좀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고작 3살이었던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고 고민 끝에 부모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부모는 녹음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 이 X들아! 말 진짜 안 듣네. 정신 안 차려? 내가 진짜 니들 싹 다 패고 싶은데 참는 거야. 알아? 아이의 부모는 이 녹음을 가져가 항의를 했지만 교사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부모는 이 녹취록을 한 매체에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일자 어린이집 측에서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뉴스 한신고입니다.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이상 행동을 보였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6년 전국 아동학대 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사례 유형 중 중복학대가 234건, 정서학대가 144건, 신체학대가 133건, 방임 7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학대 유형은 신체 정서학대가 166건, 정서학대 방임이 33건, 신체 정서학대 및 방임이 2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원을 위한 인성교육 방향과 내용,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 보육교사의 상호작용과 사회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교원을 위한 인성교육 방향과 내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2016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학생과 교원을 위한 인성교육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추진 방향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인성교육 대상자를 선정 및 수상, 인성교육 우수 사례 제시,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시범 운영 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교육부가 인증하는 인성 프로그램 제시, 인성교육 교사 워크샵, 인성교육 과정 및 실천 과제 개발 등의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인성교육 시행 계획과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을 인성교육 선도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원의 생애 주기별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원 양성 및 임용 단계에서부터 인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데요. 예비교원이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인성요소 반영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 및 리더십 함양, 생활교육, 인성교육, 특기 적성교육 등의 인성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 실습 운영을 강화하여 인성교육 실무 역량을 제고하고 교직 적성, 인성검사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운영 방식을 발굴하여 실효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음, 인성교육 내용 방법 등 전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직무 연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여 인성교육 관련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참여를 독려하고 교원의 감성, 입문 소양, 정서 함양 연수 개설을 확대하며 인성교육의 리더로서 학교장 책무 강조와 연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원을 인성교육 선도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직 교사 중심의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용해야 하는데요. 교원 연수기관을 활용한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시범 운영하여 우수한 대학 부설 연수원 등을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시범 지정하여 현직 교원들을 재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도 교원을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활용해야 하는데요. 인성교육 우수 학교나 우수 동아리 경험이 있는 교원을 선도 교원으로 선정하고 시도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인원 선정 및 위촉을 하고 인성교육 실천 및 우수 학교 교사 또는 교사 동아리 우수 사례 및 프로그램 확산 등 단위 학교 컨설팅을 지원하며 교육청 및 학교 단위 워크샵, 세미나, 연수기관의 인성교육 강사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범 운영기관을 지정해 공모할 수 있습니다. 교사 공동체 참여와 자긍심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발적인 인성교육 참여를 촉진시켜야 하는데요. 인성교육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자생적인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관련 교사 동아리 실천 사례 발표 등을 통한 교사의 인성교육 사례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 등을 통한 사례 발표 대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 자긍심 및 사명감을 제고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교원을 존중하는 풍토 확산 및 사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즉, 인성교육 실천 우수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확산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교원 승진 규정의 가산점 완화를 검토하여 자긍심 및 사명감을 제고시킬 수 있지요. 또 교사 공감 프로젝트 추진을 권장하여 교사 공동체의 사명감, 공감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자료에 따른 유치원 연령의 인성교육 추진 방안과 내용을 살펴보면 누리과정을 통한 유치원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누리과정 전반의 기본생활 습관과 더불어 사는 역량을 강조하고 자유선택 활동 강화 및 바깥놀이 시간을 확보하며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을 선정하고 유치원 교사 연구의 지원 및 연수 과정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2.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차질.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하루 일과의 대리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영유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돌봄과 동시에 정서적 지원도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듯이 교사가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는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는 교사의 인성과 직결된 부분으로서 교사의 기본적 인성이나 자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적 자질로서는 첫 번째,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어리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사랑과 돌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가능성을 보는 교사입니다. 신체적으로 아직 작고 여리고 발달 과정에 있는 영유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견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교사입니다. 영유아들은 다양한 기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별로 발달 차이가 크며 느리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사는 영유아들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교사입니다. 영유아 교사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겠지요. 긍정적인 자아감을 가진 교사여야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편견 없는 교사입니다. 영유아 교사는 영유아들의 다양한 배경을 두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여서는 안 되며 스스로의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서도 편견적인 태도가 없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영유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교사입니다. 보육교사로서의 성실함과 책임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지도하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교사는 융통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발달 면에서 기질과 행동 양식 면에서 개인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들을 대하는 교사는 하루 일과 운영이나 영유아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에 있어서 경직되고 정해진 방안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태도와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반성적인 사고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며 계획적인 준비와 자신이 하는 역할에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은 다른 교직원들과의 협력하는 교사입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3. 보육교사의 상호작용과 사회관계 및 의사소통. 인지발달 이론에서 피아제는 영유아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와 경험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한 정보와 경험이 쌓이고 구조화되면서 지식을 구성해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츠키는 근접발달 지대라는 용어를 설명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근접발달 지대란 영유아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성인이나 또래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수행 수준이 있는데 이 두 수준의 차이를 근접발달 지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사회적 환경은 영유아들의 가족, 학교, 지역사회, 문화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영유아들의 학습과 인지발달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제일 경우 교사나 성인은 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 점차 영유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점차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유아들은 교사나 성인, 또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과 지식을 구성하게 되며 영유아들은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교사가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잘 이해하면서 영유아들이 학습과 놀이, 경험 등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교사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영유아를 교육하고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중요한 인적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은 크게 영유아들의 요구와 질문에 언어적으로 반응하고 영유아들 역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적 상호작용,
비언어적 표현인 표정, 말투, 영유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허용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만들어주기 등의 정서적 상호작용, 몸을 낮추어 영유아의 눈높이를 맞추어주고 안아주기와 손잡아주기 등의 스킨십, 시범 보이기 등으로 교사가 몸이나 행동으로 영유아들과 관계를 맺는 행동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적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안정감 있고 친절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어휘를 사용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스스로 놀이에 참여하고 생각을 확장시켜가고 경험을 반영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 하지요. 또 영유아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했을 때 공감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반응해주며 영유아의 의도를 언어적으로 더 확장해서 기술해 주어야 합니다. 또 비난, 행동을 제한하는 언어, 지시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칭찬, 격려,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질문 등으로 대화를 하며 영유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언어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놀이 상황 시 교사가 주도하지 않고 영유아들을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 상대의 역할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영유아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발문을 하고 영유아가 더 깊이 사고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영유아가 분명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와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위협, 조롱, 비교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통제하려고 할 때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영유아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정서적 상호작용에서는 영유아와 이야기할 때는 미소, 끄덕임을 통해 영유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영유아가 수용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영유아와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밝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영유아들을 대하며 놀이나 활동 시 미소로 반응해 주거나 도닥여주거나 신기한 얼굴 표정 등 자연스럽고 다양한 표정과 태도를 보여주고 영유아의 정서 상태나 기분에 따라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반응하여 줍니다. 또한 영유아의 정서 상태를 개별적으로 잘 파악하여 자연스러운 언어로 표현해주고 개별 영유아를 부를 때는 항상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는 먼저 따뜻한 말과 현재의 감정을 읽어주고 가볍게 안아주거나 도닥여주거나 등 쓸어주기, 손 잡아주기 등을 통해 안정이 되면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아직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경우 졸음, 아픔, 불편함, 배고픔 등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동적 상호작용을 할 때엔 영유아들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신체 표현을 하며 영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몸을 낮추어서 대화합니다. 또 위협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행동을 동작이나 행동으로 먼저 시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관계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8가지 중 협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동이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 효율적인 성취를 위해서 팀 구성원이 함께하는 마음과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교사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를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동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관계가 필요합니다.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의 경험이나 영유아에 대한 관점을 존중하려는 자세와 적절한 업무 분담 및 업무 조정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여러 제안이나 문제 해결에 대하여 서로 수용할 수도 있고 서로 거절할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의 태도, 또한 영유아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들 간에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역할을 해야 하며 경쟁의식이 아닌 함께 협력하고 성장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지요. 또 초임 교사로서의 어려움을 수용해주고 도움을 주려는 자세와 자신의 업무 역할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료와 의사소통을 할 때엔 건전하고 예의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 신념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또 공감 및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업무 외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로 의견을 자주 교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부모와 분리되어져 있는 일과 시간 내에 부모를 대신하는 대리 양육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을 잘 이해하고 영유아 인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협력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학부모와는 영유아의 인성뿐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 형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부모라는 것과 부모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중요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며 부모의 배경에 편견과 선입견 없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소통에 초점을 두고 영유아의 교육 지도 방향에 대하여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영유아나 부모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 긍정적 해결 방안을 위한 소통을 해야 하며 영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고민이나 염려에 대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하고 행사나 교육 활동 안내뿐 아니라 부모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소통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요인에 대하여 보육교사 요인으로는 훈육과 체벌 개념의 혼동, 영유아를 지도하는 기술의 부족,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있고 어린이집 요인으로는 교사 교육의 부족, 영유아들의 문제에 대한 어린이집 내 논의 부족, 과중한 업무를 조절하기 어려운 조직 특성 등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보육교직원의 개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지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내에서 함께 협력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논의 가능한 조직 문화가 필요하며 영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지도 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등 어린이집 조직 체계가 서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첫째, 교사를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교원을 인성교육 선도적 주체로 육성하고 교사 공동체 참여와 자긍심 조성에 초점을 두고 교원 양성 임용 단계부터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대학이나 교원 양성 기관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가며 교원에게 인성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전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직무 연수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둘째, 교사 공동체 참여와 자긍심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는 교사의 자발적인 인성교육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교사의 자발적인 인성교육 동아리를 지원하고 확대하고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 등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원 존중의 풍토를 확산해 가기 위한 사기 진작 프로젝트 활동 등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로는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 아이의 가능성을 보는 교사, 인내하는 교사, 건강한 교사,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 수 있는 교사, 편견 없는 교사, 영유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교사, 융통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교사,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사, 다른 교직원들과 협력하는 교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화성, 마음의 넓음, 배려, 헌신, 공감, 다정함, 인간적이고 희망적임, 성실성, 상상력, 판단력,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력, 덕의 습관화, 성찰적 태도, 역할 모델 등도 교사의 자질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넷째, 교사와 영유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으로 먼저 언어적 상호작용 방법으로는 교사가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어휘를 사용하고 영유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며 공감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정서적 상호작용으로는 영유아에게 미소나 끄덕임 등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 태도와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밝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적 상호작용으로는 영유아들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신체 표현을 하고 영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몸을 낮추어서 대화하며 위협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행동을 동작이나 행동으로 먼저 시범 등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교사는 사회관계 및 의사소통을 할 때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존중하고 수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와 의사소통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유아의 전위적 발달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소통에 초점을 두고 영유아의 교육 지도 방향에 대하여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닌 양방향 소통하려는 태도, 영유아나 부모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이 아닌 긍정적 해결 방안을 위한 소통, 영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고민이나 염려에 대하여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